대북 강경 노선을 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뭐 북한을 인정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걸 발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군에 갔다 온 사람이고 명시적으로 주적이라는 건데 누가 의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치졸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수 정부가 안보 외치면서 속으로는요 무지 안보에 무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안보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연평 포격도 있었고 노크 기순에 하여간 오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 빈 깡통인데, 실제로 안보 약하다고 얘기하는 햇볕 정책이 안보에 취약하다고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 2번이나 해서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했단 말이죠. 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실제 결과를 놓고 보고 보면 누가 안보에 유능했는지는 분명해지는데 마치 보수 정부가 안보에 유능한 것처럼, 이거 대단한 착각이고요.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햇볕 정책의 첫 번째 기조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무력에 의해서 도발할 경우는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뭘 해도 오냐오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토론에서도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적이 누구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민순 발언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시대착오적인 북풍 색깔론이 지금 이제 급기에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송민수 씨의 의도를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촉발된 시점이, 송민수는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친 그 캠프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여정부 때 자기 기억을 꺼내가지고 같이 일했던 일종의 동료 노무현 정권 내에서 그렇게 공격해대는 그런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의도라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갖고 논란을 하게 되고 송민순으로부터 온 그 잘못된 정보들이 토론회 때 쓰이는 문제. 그래서 지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 본인도. 앞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이제 소위 보수 진영이 2위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다, 캠페인을 벌일 거다라는 건데, 외려 이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과 언론 보도와 이제 종편에서 종일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사라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이 이용되면서 홍준표 후보 진영,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이해관계랑 맞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뜻하지 않은 주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안철수 후보가 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92년도에 이선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해서 이제 국정원이 개입된 그런 소위 지역감정 조장 행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97년도에도 그 비슷한 이제 총풍 유발 이것이 이제 있었고, 2002년도에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지 도드라진 건 없었고, 더군다나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기여서 없었던 거고, 2007년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012년도에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만들어서 어쨌든 부정한 방식의 그 이제 결과를 낳게 된 건데, 지금 이 시기에 그때 NLL 발췌본을 들고 그렇죠. 12월 14일 날 그 비 내리는 부산에서 김무성 당시 선대위원장이 흔들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찌라시에서 봤다고. 그게 이제 국정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니까 덮기 위해서 충격 상세 아이템으로 작용이 된 건데, 지금 어쨌든 2차 토론회 때 주적을 들고 나오고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록을 제기하고 나니까 때 맞춰서 송민순 전 장관이 또 특정 언론하고
페이판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문건 공개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기권 방침은 2007년 딱 10년 전이네요. 네. 들고 나온 게 지금 11월 20일 문건인데 그것보다 빠른 11월 16일에 결정됐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공무상 기밀 누설 뭐 이런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죠. 지금. 책임을 묻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통지문이 있다면은 갖고 있는 데는 국정원이니까 국정원이 공개하면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6일 날 확정된 결과치에 대해서는 갖고 있으나 이것이 국가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유무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결정적 시점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소위 색깔론의 주제에 한복판에 서는지 경이롭습니다. 저는 송민순 장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총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은 제가 전이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못하는 얘기지. 최근에 그 탄기국 집회에 모금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때 맞춰가지고 수천만 원씩 돈이 들어와요. 국정원의 자금으로 의심된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반기문을 세우려고 했던 의도는 사실은 박근혜 이후에 포스트 박근혜였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거기에 그 캠프에 연관성이 있던 사람이 송민순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고 나온 문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던 문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차적으로 논란이 붙었었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것을 새롭게 뭔가 문건을 들고 나왔다고 하면 저는 100% 국정원의 조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대변인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4월 20일 날 2차 재판 시작이 됐거든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훗날 보면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민수 전 장관이 준비를 해놨다가 시점을 맞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국정원 사건이 터지니까 NLL 발췌본을 때맞춰 들고 나오거나 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증거를 조작한 걸로 해서 남재준 원장이 사과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원본을 공개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시도한 건데 이번 송민순 전 장관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아니면 알았던 몰랐던 간에 결국은 선거라는 아주 중체대한 시기에 국정원이 알고 있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 아주 일부를 들고 나와서 후보를 대선에 아주 유력한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예.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행위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걸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뭐 우연히 일치겠지 했는데 그 말은 홍준표가 쳤단 말이에요. 왜 김진태가 치면은 누군가가 받아주는 방식, 어떤 오더에 의해서 딱딱딱 진행되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홍준표가 치고 그게 논란이 되고 마침 유승민까지 쳐주고 때마침 딱 거기에 맞춰 송민순이 문건을 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공작 정치 정말 신물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그래서 제기할 수 국정원을 있잖아요. 개혁해야 된다는 네.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뀌면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비린내 나는 정도로 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여론상.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어떻게든지 될 수 있을 만한 반문재인 후보를 띄우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문재인을 주저앉히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단말마적인 행동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아마 민주당 그 선대위 개입 분들도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그 구청장이 카톡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최초의 유포자도 어쨌든 전직 국정원 원 직원, 출신 예. 직원이 한 건데 지금 이제 18일, 17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슈를 다 덮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뭐 이것도 한여름밤의 꿈 또는 일장 춘몽, 3일 천하로 정리될 현안이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여론 이슈들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야권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갖다 줬다는 거를 야권은 결집시키고 국민의당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렇죠. 예. 소위 보수 진영이 또 다른 호재로 자기들이 악용하려고 하는 때에 송민순 전 장관이 이용당하는 거겠죠.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제가 안철수 쪽 캠프에 들어가 있다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문재인 실드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색깔 지키고 가야지 막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이제 색깔론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그때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라 그러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도드라진 논평 내는 그분의 오늘 논평 내용이었습니다. 아, 나 참. 이러다 보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 저 같은 일반인 중에 현명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지 마, 좀. 국민들 여론을 이렇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 후보나 대표만을 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공격.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심기가 어쨌든 불편할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막 최전선에 나서서 대도 안 되는 논평전을 하면 열심히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도 사리분별 있게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 이슈는 최소한 상식적인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냐면은 뭐 저는 일반인이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따 저 새끼들 또 저지랄 하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야당 후보라고 하는 후보 쪽에서 저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논평을 내잖아요. 그러면 쟤들 또 쓰레기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계속 정이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네. 치 이제 있었고 2002년도에는 뭐 미처 준비를 못했는지 뭐 도드라진 건 없었고 더군다나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기여서 없었던 거고 2007년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012년도에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만들어서 어쨌든 부정한 방식의 그 이제 결과를 낳게 된 건데 지금 이 시기에 그때 NLL 발췌본을 들고 그렇죠. 12월 14일 날 그 비 내리는 부산에서 김무성 당시 선대위원장이 흔들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찌라시에서 봤다고 예, 그게 이제 국정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니까 덮기 위해서 충격 상세 아이템으로 작용이 된 건데 지금 어쨌든 2차 토론회 때 뭐 주적을 들고 나오고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록을 대북 강경 노선을 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뭐 북한을 인정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걸 발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군에 갔다 온 사람이고 명시적으로 주적이라는 건데 누가 의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치졸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수 정부가 안보 외치면서 속으로는요 무지 안보에 무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안보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연평 포격도 있었고 노크 기순에 뭐 하여간 오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 빈 깡통인데 실제로 안보 약하다고 얘기하는 햇볕 정책이 안보에 취약하다고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 2번이나 해서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했단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실제 결과를 놓고 보고 보면 누가 안보에 유능했는지는 분명해지는데 마치 보수 정부가 안보에 유능한 것처럼 이거 대단한 착각이고요.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햇볕 정책의 첫 번째 기조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무력에 의해서 도발할 경우는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물렁물렁 해져가지고 뭘 해도 오냐오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토론에서도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적이 누구냐,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송민순 발언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시대착오적인 북풍 색깔론이 지금 이제 급기에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송민수 씨의 의도를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촉발된 시점이 송민수는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친 그 캠프의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여정부 때 자기 기억을 꺼내가지고 같이 일했던 일종의 동료 노무현 정권 내에서 그렇게 공격해대는 그런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의도라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갖고 논란을 하게 되고 송민순으로부터 온 그 잘못된 정보들이 토론회 때 쓰이는 문제. 그래서 지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 본인도. 앞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이제 소위 보수 진영이 2위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다, 캠페인을 벌일 거다라는 건데 외려 이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과 언론 보도와 이제 종편에서 종일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사라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이 이용되면서 홍준표 후보 진영,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이해관계랑 맞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뜻하지 않은 주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안철수 후보가 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92년도에 이선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해서 이제 국정원이 개입된 그런 소위 지역감정 조장 행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97년도에도 그 비슷한 이제 총풍 유발 이것